매출 25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실적 개선의 1등 분수는 전체 매출의 무려 85%를 차지한 AI 의료와 헬스케어 부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병원 응급기술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음성인식 솔루션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실적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엑스마켓에서 10대 강세보였습니다. 이번 주 GDC 2016에서 나온 구체적인 메시지에 따라서 AI 통신과 데이터 관련 주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하면서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업종 중에서는 에너지와 방산업종이 특히나 약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1.61대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3.78 내리는 등 지정학 주말 잘 지내셨나요? 월요일입니다. 2026년 3월 16일 영상 기록 시작하겠습니다. E2G 바이오가 무슨 기술이전 계약을 했네요. 삼성 에픽스하고 계약 금액도 없고 엠바고고 진짜 삼성 에픽스하고는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G2G 같은 경우는 수고들 하시고요. 돈 많이 버십시오. 셀트리온하고 삼성 SDI가 자꾸 잡히는데요. 근데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판이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네. 가격이 싸다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죠. 하셨습니다. 저는 어영부영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37,000원 손실로 시작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딴 게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전쟁도 조금 불안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파병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오늘은 진짜로 한 종목만 물고 늘으셔야 되는데 말은 맨날 이렇게 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지. 삼성 SDI가 뭐 뉴스가 나왔네요. 이렇게 뉴스 나와버리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까 자꾸 노출이 되긴 했는데 미국 에너지 기업하고 1.5조 규모 ESS 공급 계약했다네요. 근데 오늘 배터리가 갈 수 있는 날인가? 오늘 같은 날? 하기야 ESS 쪽은 갈 수도 있긴 하겠네. 인버스를 코덱스 인버스를 한 주 사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겠다. 1727원짜리 한 주만 사가지고 인버스가 밑으로 떨어지면 갭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쪽일 거고 인버스가 만약에 상승이 나와버리면 웬만하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죠. 그것도 그건데 지금 환율도 이게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오늘 1,500원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1,500원. 과연 오늘도 개미들이 살까? 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괜찮은데요. 수고하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저는 싸먹 방어적으로 하랍니다. 초반에는 뭐 개미들이 들어올 거니까 초반은 패스하고 남선 알면요 흥하해운이 가버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해운주 쪽으로 좀 들어가 볼랍니다. HMM은 이미 400 들어가 있고요. 대한해운 300이 플러스 2%입니다. HMM 400 양전됐고요. 이거는 애매하네요. 인버스에 걸기도 애매하고 코스피는 양전된 상태거든요. 대한해운 한번 팔겠습니다. 무수해서 못 들어가겠네요.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거는 못 들어가겠고요. 오늘도 개미들이 캐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엄청 약해요. 내가 봐서는 원전주 같은 것도 지금 나오긴 하는데 이거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페노션 급등이라서 한번 팝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겁쟁이라 HMM만 남을 거예요. 원전주도 갈듯갈듯 하면서 못 갑니다. 지금 전혀 해운주 외에는 오늘 제가 봐선 다 블러핑이에요. 지금 인버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왠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버스가 간다는 소리거든요. 일단 100 들어가고요. 인버스가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완전 하박이잖아요. 개미들이 사고는 있지만 이거 못 버티거든요. 프로그램 매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액티브 다 무너지잖아요. 타임, 코엑트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면역 항암제 쪽도 들어가 보고 2차전지도 들어가 보고 생명보험 지금 테마지수가 3% 이상 올랐길래 얘도 들어가 봤는데요. 결정적으로 지금 대한해운이 너무 좋아요. 저도 지수가 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그래야 되죠. 구조적으로. 대한해운 조금 들어갔다가 빠집니다. 급등이라서요. HMM만 400 지금 가지고 있고요. 결국 HM, 페노션 이런 거 전쟁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뭐 말할 필요가 있나? 아이고야. 다시 페노션 100만 원만 들어가 볼랍니다. 리스트 상단에 해운주가 싹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아침부터 HMM 들어가 있었잖아요. 분위기 지랄 맞다. 지랄 맞아. 야, 이게 지금 코스피가 0.7% 올라 있거든요. 바이오는 쿼드 메디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쿼드 메디슨. 붙이는 파스 같은 거 만드는 애들이죠. 약물 전달. 페노션 많이 안 들어가길 다행이네. 와, 딱 급락이네, 페노션. 어쩔 수 없지. 손실도 보는 거고. 쿼드 메디슨 조금 올렸습니다. 사이즈업 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뭐 확실한 게 없겠습니다. 어차피 도박이지.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관련주가 올라오면서 해운주가 떨어져 버렸구나. 페노션 마이너스 4% 100만 원이 항산주라. 항산.
해운주 빠지겠습니다. 해운주 다 빠졌습니다. 인버스 추매했습니다. 코스닥 팝니다. 다른 건 다 팝니다. 그냥 인버스로 갈게요. 인버스 400이 아침에 좀 벌었었는데요. 다 까먹고 4만원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거든요. 아침에 올랐던 해운주 지금 바이오도 힘을 전혀 못 쓰거든요. 바이오도 힘을 못 쓰고 원전주도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그냥 제 생각에 뭐 현실적으로 봐야 되니까 코스닥에 받쳐주려면 바이오가 받쳐줘야 되는데요. 제가 펩트론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미니미니하게 들어오는 것들은 힘이 없고요. 오로지 지금 하이닉스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인버스를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좀 무겁다는 시장이 무겁다는 느낌 때문이지 뭐 저걸로 크게 수익이 난다. 지금 예전하고 비슷한 전략이거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올려가지고 지수를 올리겠다는 건데요. 과연 외인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데 환율도 그렇고 애들이 버텨주질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외인들은 연기금은 보나마나 중간에 포기해버릴 거고 적극적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금은 SpaceX가 들어오긴 하는데 대장주는 미래에셋증권이나 미래에셋벤처 이런 놈들인데 걔들은 별로 안 움직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3.1% 올랐거든요. 완전히 만땅으로 오른 거예요. 오늘 어떻게 더 오를 수 있겠어요? 더 오르면 지금 이상하죠. 분위기상 전쟁 나고 있는데 이놈이 올라봤자 지금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지금 3% 오른 것도 기형적으로 오른 거죠 사실. 그 다음에는 메인 테마가 없어요. 바이오도 전혀 힘을 못 쓰고요. 거래량이 나오는 것이 하이닉스 올라가는 것 때문에 HBM, 서캠 이런 중형주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해운주는 워낙에 급등급락이 많이 나와버린 테마라 대한해운이 예사롭지 않긴 한데 거래량이 터져붙거든요. 어제 450억 지금 2천억. 노션은 잘 모르겠네요. 또 하이닉스가 방금 전에 좀 올라갔거든요. 오 해운주가 급등인데 아하 해운주가 급등이네. 해운주 급등락 주의해야 됩니다. 급등락 작전주에 작전주. 심지어는 방산주도 올리다가 떨어뜨려 버려요. 전쟁인데. 일단은 하이닉스가 뭐 외형적으로는 좋습니다. 메이저에서 다 들어오고 있고 아마 이 정도 가격에서는 기관들이 사도 된다는 거겠죠.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은 설계 기업입니다. 설계 기업. 하이닉스 따라서 올라가는 거겠죠. 코덱스 인버스 말고 코덱스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얘 둘이 상반되는 거거든요. 저는 두 개를 지금 관심 종목에다 다 놓고 보고 있거든요. 코스닥 인버스는요 좋습니다. 차트가 저는 코스피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코스닥 인버스 좋죠. 체결 강도도 나오고. 근데 코덱스 인버스는 딴판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SK 하이닉스가 못 버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죠. 팩트가 아니고 느끼는 거죠 그냥. 이제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 제가 인버스로 수익을 한 2%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저항을 뚫고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인버스로 플러스 2%를 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플러스 2%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버스를 계속 가져가야 되고요.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인버스로 손실이 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저도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껏해봐야 400 들어갔는데 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이 훨씬 나으니까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을 인버스적으로 제가 한 거긴 하지만 제 판단이 틀리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인버스를 들어가게 된 과정이 놈들 들어가 봤자 전부 다 올리다가 빼버려요. 그러니까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리고 제가 하방으로 거는 이유는요. 주도주가 현재 없습니다. 해운주 같은 이런 허접한 놈들이 지금 상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흥하해운, 뭐 STX, 그린로직스 이런 허접한 놈들이 상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주도주가 없어요. 예전에는 바이오 쪽이 좀 받쳐줬거든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바이오도 못 받쳐주고 있습니다. 전혀요. 저를 어떤 풍향계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이영수가 인보스 들어갔으니까 저 새끼가 이거 마이너스가 돼야지 내가 산다 하는 생각으로 관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씨 막 내 거 안 사고 가냐 왜 내 걸 데리고 가야지 나쁜 놈아. 남선 알루미늄 가격 지금 오르는데 이거 다 전쟁 때문이죠. 테라뷰 얘는 작전주의 일종인 것 같고 테라헤르츠라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거 가지고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들어갔다가 해운주로 먹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시장 초기 때는 이런 방법이 맥혔어요. 외인들이 이런 방법을 썼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둥을 세워놓고요 두 개만 올려버리면 개미들이 따라 붙었거든요. 그래갖고 포모 현상을 느낄 정도로 그런 전략을 썼죠. 근데 그게 이미 한번 써버린 전략이라서 지금 이 방법을 또 쓴다. 글쎄요 개미들이 따라 붙을까요? 글쎄요.
워낙 고점이라는 인식도 있고 고점에 전쟁이라는 제가 따라붙어 있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따라붙어 있는데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른다? 과연 그게 될까? 그렇게 버구가 있을까? 개미들이. 오히려 나는 도미노로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개미들이 오히려 도미노로 아예 전쟁 끝나고 해야겠다 하고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외인들이 팔 거라고 그랬잖아요. SK 하이닉스요. 외인들이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처럼 하질 않아요. 지금도 예전처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왜냐 그러면 예전에는 재료를 막 무시하고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이닉스 프로그램 매수 지금 445 이거 한 5분이면 깨져버려요. 프로그램 매수 이거. 코덱스 인버스 한 개 더 사셨네요. 500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3%는 올랐다고 하지만 엄청 허접하게 올린 거예요. 올릴 의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무너져 버리면 이거 무조건 하방이거든요. 오로지 그거 하나가 버티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인버스로 제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야 우리 시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 한 몸 희생해가지고 길고도 긴 싸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인버스가 세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전혀 몰라요. 인버스로 돈 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인버스로 돈 벌기 정말 어렵습니다. 완전 초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인버스는.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 입장에서는 인버스를 하느니 차라리 모니터를 꺼버리는 게 낫죠. 그러면 나는 왜 하느냐? 초고수기 때문에 하느냐? 아니요. 초고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가 못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하고 똑같이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만 올려가지고 지수를 올리겠다라는 것이 맥힐 수 있을 땐가 싶어서요. 여러 번 써먹었던 방법인데.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없다는 거. 지금 제 말이 일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요. SK 하이닉스만 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하고. 그러면은 그 뒤에 개구리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개구리들이 안 따라가 주잖아요. 개미가 안 따라 붙는다는 소리죠. 이제 결과는 제가 틀리겠지만 어찌됐건 제 생각에는 그런 조금 내 눈에는 좀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외인들이 지금 매수로 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센 거 보면 얘들 곧 돌아서요. 개미들이 사기 시작할 겁니다. 개미들이 사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빠질 거예요. 하이닉스 지금 외인들이 엄청나게 사는 걸로 돼 있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게 개미들이 사면서 기관들이 팔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터닝 포인트죠.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게 안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정도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들어와야 정상이죠. 10시 44분이면. 정말 올릴 생각이었다면. 그것도 그거고 지금 현재 제가 특별히 들어가 보고 싶은 종목이 없어요. 액티브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펀드잖아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손실이 크게 안 나기만 해도 저는 다행일 것 같아요. 손실이 크게만 안 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지금 코스피 음전됐네요. 코스피 음전됐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위에서 갭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코스피 지수 1.5%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개별 종목에 들어가서 먹는다는 게 단타로 먹는다는 게 저는 어렵죠. 수익을 내시는 분도 이제 중간중간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실력보다는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고요. 열심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는데 스파이크가 나와버리는데 실력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손절을 빨리 해주는 게 실력이죠. 오늘 같은 장 분위기에서는 고수들은 손절을 빨리빨리 쳐주는 게 맞죠. 10대 맞을 거 2대만 맞고 끝내버리니까. 사실 제가 인버스로 돈을 못 벌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선물 시장이 아직까지는 견조해요. 근데 이거 의외로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선물 시장은요. 선물 시장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렇게 단면적으로만 보면은요. 선물이 지금 두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양전됐습니다. 코스피가 양전되니까 제거 인버스가 음전되겠죠. 하이닉스가 조금 올라왔고요.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인버스로 손실을 보면 한 1% 이내에서 손절을 하겠습니다. 인버스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금액이 지금 800 들어가 있거든요. 800. 제가 쓸 수 있는 돈의 용량이 한 2000 정도 되니까 800이면 저한테는 50%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40%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당연히 방어해줘야 되고요. 1% 이내에서 방어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가 30가 올라준 것은 정말 지금 바이오도 전부 다 급락 나와버렸거든요. 급락. 심란해요 지금. 요 G2G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근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싸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근데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떨어지면 좀 괜찮긴 하죠.
왜냐 그럼 어찌됐건 간에 액티브에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라 액티브 애들이 이 종목이 한 7 정도 수익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액티브도 마찬가지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악재를 이용해 가지고 바닥에서 살려고 그러거든요. 내 말은 뭐냐 그러면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금투가 팔고 있잖아요. ETF가 던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진짜 오늘 같은 날 고수분들은 이런 분들일 거예요, 아마. 오늘 같은 날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고수의 영역이죠. 삼성전자 다음으로 제일 센 놈이 LIG 넥스원이거든요, 지금.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온 데다가 방산주. 그래도 지수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꽉 잡아주니까 그나마 장이 흔들리지는 않네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 지금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어서 개미들이. 제가 가끔 인버스를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었는데 이게 참 수익을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지금 환율은 어쩔까요? 환율은 1496원, K는 마이너스 0.54. 그러니까 별로 안 빠지죠. 별로 안 빠지잖아요. 전쟁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별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게 쉽게 인버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면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있죠. 분명히 확전이 되고 있는데도 의외로 시장은 무덤덤한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우회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있잖아요. EUV 장비 있잖아요. 그거를 이미 했습니다. 이미 ASML EUV 노광 장비를 이미 시제품은 개발을 했어요. 예전에 나왔던 뉴스죠. 여기 작년 12월 달에 나온 뉴스 보면 중국이 EUV 노광 장비 시제품 완성 그래갖고 나오죠. 근데 EUV 장비가 보통 스쿨버스, 그러니까 대형버스보다 좀 작거든요. 근데 애들이 만들어 놓은 시제품, 프로토타입, 성능은 발휘가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컸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한 3층짜리 빌딩만 하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뉴스가 중국에서 막아버렸답니다. 이 뉴스를. 그리고 그 이후로 팔로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나왔느냐. 중국은 정말 EUV 노광 장비를 개발을 했을까?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수율이 좋은 이유는 EUV 장비를 독점적으로 받잖아요. 장비빨이죠. 장비빨. 사실은. 근데 중국에 이 장비를 안 주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 TSMC 이런 데만 주니까 장비빨로 경쟁력이 생긴 건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국이 AI가 지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설계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나름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우가 안 되니까 더 이상은 나도 모르는데 어찌됐건 그냥 없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게 만약에 중국에서 저 장비를 개발을 해버리면 좆되는 회사들 몇 개 생깁니다. 진짜 제발 안 되길 바라야지. 아우 지금도 패권 국가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트럼프라든가 짱깨 애들 하는 거 봐. 아우 패권 국가들은 다 똑같아요. 지기들이 최고야. 지기들이 정이고. SK 하이닉스는 아까 프로그램 매수가 한 50억 됐는데요. 조금 더 들어왔네요. 669억. 근데 선물 쪽은 확실히 계약이 안 늘어나요. 이게 시장 참여자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계약을 안 넣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볼륨이 작아졌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겠죠. 선물을 매수하면서 보통 선물을 팝니다. 그게 이제 기관들이 쓰는 해지 방법이죠. 올라갈 때도 벌고 내려갈 때도 번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지금 외인들은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아마 ETF 영향 때문이겠지만 일단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 매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미들이 액티브를 판다거나 레버리지를 판다거나 이제 그러는 상황이겠죠. 근데 선물은 사고 있습니다. 방산주, RF, 시스템지 아까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인버스 들어가 있는 주제에 다른 종목을 올라갈 거라고 사면은 그것도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서 저는 오늘 인버스로 손실을 보면 손절을 해줘서 빨리 끝내고 판이 뭐 상황이 이러는데 되게 올라왔네. 이놈이 아까 급락했었거든요. 올라왔네. 선물 시장이 조금 흔들리네요. 이게 왜냐 그러면 시장이 좀 크리스피해서 그래요. 규모가 작아져 버리니까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다. 계약 수를 한번 볼까요? 별 의미는 없는데 19만 6천. 전체적인 계약 수로 보면 볼륨이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네요. 근데 다만 오늘 시장이 조금 그러네요. 좀 약한 것 같아요. 되게 지루합니다.
태경 케미칼 나오네요. 사실 해운주가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해운주가 솔직히 말하면 좀 땡기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해운주를 가져가려면 이미 대장은 흥하해운이기 때문에 며칠 가져가야 되거든요. 며칠 동안 해운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운임비가 늘어난다는 건데, 운임비가 오른다는 것인데, 만약에 해운주를 베팅을 제가 한다고 그러면은요, 막판에 하겠습니다. 원가 베팅으로다가 거래량이 터지긴 했네요. 대한해운 어제 450억, 오늘 3,500억. 해운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일 무난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한해운도 이미 매수 비율이 꺾였네요. 코스닥 인버스를 들어갔으면 저 지금 좀 먹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인버스는 요거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지금 많이 2% 빠졌으니까요. 그냥 보통으로 들어갔어도 이거 먹고 있다는 소리겠죠. 아마 오늘 같은 날은 평소에 하는 대로 단타 매매를 하면 안 되잖아요. 어쩌면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관전 모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어떤 종목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싸면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는 것은 약간 이미 늦은 얘기지만 진짜 코스닥 인버스에 걸었으면 좀 먹었겠네요. 정말 이제 나는 코스피가 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니까 잘못됐죠. 그 부분은. G2G 바이오 12% 빠져버리고요. 엠두 바이오도 한 8% 빠져버리고 코스닥에서요. D&D 파마텍도 5% 빠져버리고 초토화 돼버린다니까요. 제가 아침에 들어가 봤습니다. 다 들어가 보고 인버스밖에 없겠다 그랬는데 코스피 인버스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코스닥 인버스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약간 디테일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조금만 빠져도 엄청 저항이 강해요. 개미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개미들 최선호 종목이라. 그러니까 오늘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무너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때가리 없이 코스피에다가 인버스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없을 것 같아. 왜냐 그럼 전쟁은 이미 재료가 노출이 돼버린 거고, 아직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언론에서 엄청 빨아주고 있고, 근데 코스피에다가 인버스를 건다? 쉽지 않죠. 위험하죠. 저는 왜 그러냐 그러면 금액도 지금 작은 편이 아닌데 내 입장에서 보면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구경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금액을 왜 이렇게 키워놨냐? 다른 거 들어갈 게 없어요. 솔직히 나는 그냥 오늘 번전만 한다 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나 번전만 하면 돼요. 왜냐 그럼 오늘은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아니 아침에 들어갔다가 한 18만 원 벌었다가 다 깨졌잖아요. 지금 다 까먹었잖아요. 뭐 할 거야?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5만 9천 원인데 내가 아마 지금 운영 자금이 한 1억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4천만 원 걸었을걸요? 인버스에다? 왜?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지금 내가 뭐 거창하게 분석을 하고 막 뭐 이래서 인버스가 돈을 번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자, 식사들 하셔야죠. 맛있게 드시고요. 저도 밥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Y바이오 로직스가 아까부터 계속 나오긴 하는데 차트도 이쁘네요. 어제 거래량 160억, 현재 400억 거래. 근데 Y바이오 로직스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들어가는 게 낫겠죠. 만약에 코스닥은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코스닥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2.3% 빠졌는데 도박을 한번 해.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G2G 바이오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져버려가지고 좀 불편하고,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지면서 빠진 놈 중에서 괜히 또 제주 피우다가 야 근데 오늘 같은 날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은 진짜 승부수를 제대로 건다. 왜냐면 내일 아침에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 종가 베팅. 아니 근데 종가 베팅을 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인데 전쟁이 확전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 갑자기 이럴 때는 전쟁이 왜 일어나? 아니 전쟁이 무슨 확전이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뇌 구조가 좀 이상해 내가. 개미들이 1조 5천억을 사고 있네요. 기관들은 다 팔고 연기금이 조금 사고 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기타법인도 별로 매수를 안 하네요. 삼성전자도 아마 기타법인 2,900억을 사긴 샀는데 선물 시장이 너무 잘 버텨주네요. 인버스로 먹기에는 선물 시장이 너무 잘 버텨. 애초부터 인버스로 먹겠다는 생각 자체가 근데 그냥 이렇게 놓고 보려고요. 베이시스 선물 시장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정말 우리 시장이 보통 단단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물론 단타를 치기에는 지금 좀 애매하긴 해요. 단타를 치기는 애매한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다행이죠. 아니 선물 시장이 조금 주저앉아야 뭐가 일이 되지.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면서 인버스는 무너져 버립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끌어올리는 이 전략이 여전히 잘 먹히네요. 선물 시장 흐름이 너무 정상이어서 인버스 들어간 것은 잘해봐야 본전이나
이건 되겠다. 먹지는 못할 것 같네요.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세다. 거래량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네. 야, 진짜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세구만. 제가 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매매를 전일에 안 해봤다면 오늘 아마 무조건 올라탔을 거야. 왜냐 그럼 오늘이 이게 지금 싸게 생각되는 가격이거든요. 어쨌든 22만 원대에서 18만 원대로 내려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싸다고 느껴지는 가격이거든. 오늘 또 한 번 느끼는 건데, 야, 인버스로 먹는다는 건 정말 어렵다, 어려워. 뭐 세게 가는 테마는 없는데 지금 어느 쪽 테마가 튀어오를까? 당연히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4조 이상이 가버리게 되면 반도체가 뛸 텐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방이 땡긴다. 인버스 1%야 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 저는 좀 쉬겠습니다. 이번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으세요? 파병 요청까지 한 거 보면 이번 전쟁이 빨리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워낙 베이지니스맨이라 뭐 게임하듯이 전쟁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미 그런 차원은 넘어섰어요. 너무 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했고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제자리로 가기에는 외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해버리네요. 저는요 상황이 안 좋긴 한데 인버스 이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지금 내가 가진 자금의 절반 정도가 투입됐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것저것 안 들어가고 안 한 게 차라리 잘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내 능력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닙니다. 물론 뭐 한간이 뭐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막 급락이 다 나와버려요. 급락.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별로 그렇게 맥을 못 춥니다. 지금 인버스가 손실 중인데요. 금액을 좀 많이 키웠어요. 1100. 일단은 환율 방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직 개미들 돈으로만 지금 시장이 버텨지는데 물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외인들이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 내가 봐서는 외인들이 양 시장에서 파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 매도예요. 코스피도 매도고 코스닥도 매도고. 일단 코스닥만 생각하자고요. 외인들이 양 시장에서 다 팔고 있어.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매도, 차익도 매도. 근데 SK 하이닉스는 사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3,300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숫자는 이거 좀 이상해요. 이거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죠. 내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진짜로 외인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느냐. 이 상황에서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대미 투자법도 통과돼 버리고 그럼 달러가 또 나가야 되고 수출은 위축되고 당연히 달러에 비해서 원하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은 국가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도 SK 하이닉스를 계속 사준다. 이게 저는 좀 그러네요. 이건 뇌피셜이죠. 내 개인적인. 더구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될 판이거든요. 뭐 다국적군을 꾸릴 생각까지 할 정도면 전쟁은 이미 장기전이에요. 전쟁. 당연히 상식적으로 돈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할 것은 이건 뭐 어린 아이한테 물어봐도 뻔한 일인데 아무리 SK 하이닉스가 좋다고 외인들이 지금 정신 나간 놈이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사고 있겠냐고. 국내 개미들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애들은 원래 자본이 달러였을 거 아니에요. 자본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죠. 내 말은 약간의 억지가 있어요. 숫자가 거짓말을 할 리가 있나요? SK 하이닉스 4대 메이저에서 다 들어왔죠. 연기금, 보험은행 투시, 금투, 외인들 개미만 지금 아마 파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옳시다. 봅시다 한번. 어찌됐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무뎌졌어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단독으로만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근거는 없지만 주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저는 어차피 인버스를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조만간 며칠 이내에 한번 진입하려고 했어요. 그게 오늘일 뿐이지. 그리고 선물 시장도 거래가 확 줄었어요. 나는 이것도 이상해요. 거래가 이렇게 확 줄은 게. 선물 시장 거래가 완전히 줄었어요. 내가 현물에 1,000억을 투자를 하면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선물에다가 상식적이고 기본적으로 선물 쪽에다가 베팅을 하거든요. 항상 역방향으로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살 때는 선물을 파는 식으로
이건 뭐 기관들의 기본 매뉴얼이라. 근데 선물 쪽을 향해서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게 매도를 때렸다 매수를 때렸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는 선물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거래가 줄어버렸다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 이런 정황에서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물 시장의 거래가 죽었다, 무지하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요, 외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만 1,500억을 팔았잖아요. 그럼 선물 시장에서 어떤 방향이든 8천억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일반론적인. 근데 그 일반론이 얼추 맞잖아요. 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이 양방향으로 베팅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고, 현물 1,000억 사면 또는 1,000억을 팔면 반대 방향으로 선물에다 그 정도로 거는 것이 상식인데, 아이고 어렵다.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고 결과가 나와버린 상태에서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쉽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틀릴 가능성도 많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6.4% 올랐습니다. 지수는 1.1. 모든 돈을 전부 다 SK 하이닉스에다가 집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외인들이. 어찌됐건 내가 말해봐야 시도 안 맥힐 일이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일단 인버스로 1300 태웠습니다. 시가 안 맥히는 말은 할 필요가 없지. 자, 저는 뭐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코덱스 코스피 인버스에다가 1310만원 인버스에다 베팅을 했고요. 아침에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뭐 한 7만원 손실을 봤고요. 인버스에서 지금 14만원 손실 중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웃는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